보험 영업을 정말 그만두는 두 가지 이유가 명확히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험 영업을 그만두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보험회사에서 일반 임직원으로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점장으로도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업에 있어서 사실 회의도 많이 느껴서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사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발판으로 제가 원하는 조직을 좀 구성해보고도 싶고 내가 설계사로서도 내가 이게 영향이 있나 과연?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사실 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런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해봤더니 얼마나 그동안 보험 세일즈를 내가 쉽게 생각했는지 그냥 뭐 설계사 분들한테 뭐 영업 이거 하세요 화이팅 이거를 그냥 동기부여라고 했는데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뭘 한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정말 보험 설계사로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정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마케팅이 진짜 왜 중요한지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론 저는 보험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에서 컨텐츠를 지금 제공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갖고 있는 이런 편견, 그리고 그런 것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가치를 서로가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오늘 주제인 보험 영업을 정말 그만두는 두 가지 이유가 명확히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사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이 보험 세일즈를 굉장히 빨리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쉽지만은 않아서이지 않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많이 그만두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뭐 자동차 영업, 뭐 제약 영업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보험 영업이 그렇게 그냥 어렵게만 한 건가?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외적 요소와 이제 내적 요소로 이러한 것들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이거예요.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이 보험 설계사라는 일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의외로 이런 결정할 때 되게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보험 세일즈라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 보험사 직원이 될 거야, 나 보험 세일즈를 할 거야. 사실 그러면서 내가 내 발로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정말 100명 중에 1명? 저는 사실 100명 중에 1명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 세일즈를 권유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이거를 막 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험업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뭔가 보험 세일즈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에 이제 시작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대부분 내 주변에서 뭔가 나한테 연락이 와요.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나 내가 뭔가 직장생활에서 뭔가 염증을 느꼈을 때나 그런 시기에 기가 막히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괜찮아? 너 그 월급 갖고 되겠어?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 친구를 더 도와주고 싶어서 그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단업에 있던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친구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250이래요. 근데 그 일을 4, 5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보험 설계사라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엄청 멋있는 정장에, 그리고 차도 엄청 좋아. 그리고 월 급여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는 내가 SNS나 이런 걸로 확인해서 보니까 막 차도 좋고, 그럼 사람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박인데? 뭐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아니 저 친구는 이래? 쟤랑 나랑 학교 다닐 때 비슷했는데?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 한번 해볼까? 근데 옆에서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기가 막히게 그 친구들이 나를 싹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월급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할래? 그 비전 있니?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간이 엄청 짧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이 일이에요. 근데 내 주변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게 보여.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사람, 제3자를 봤을 때는 그냥 그러려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는 내 발로 찾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자들이나 대부분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지원자를 빨리 우리 팀으로 우리 회사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회사의 실적이고 그 지점의 실적이고 그 관리자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한데 물론 그분이 정말 인재로서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요, 제가 경험상 한 100명 중 1명? 1000명 중 뭐 두세 명?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혹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내 이 얘기를 들어주고 빨리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오래. 지금 이번 달이 아니면, 그리고 다음 달이 아니면 너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져. 아니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약해져.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 어차피 근데 이렇게 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 세일즈를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잘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보험 세일즈를. 근데 그 시작을 그냥 대부분 10명 중 7, 8명은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첫 달부터 영업 잘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의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즉, 한 달, 두 달. 내가 더 고민한다고 더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끌려가면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만두는 이유는 기대와는 다른 현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영혼을 뺄 것처럼 막 하잖아요. 영혼을 빼줄 뜻처럼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나를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고 거기 속해 있는 회사에도 실망을 해요. 이게 사람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사실 그걸 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10가지를 얘기했으면 A라는 사람은 도입하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5가지를 해주면 뭐 이 정도는 내가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사람 입장은 이 사람을 보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해줘야지 충족한단 말이에요. 이 입장 차이. 결국은 뭐냐면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와 같이 뭐 정비사에서 예를 들어서 전혀 생소한 지금 보험 일을 해요. 여러분들 예전과 지금의 보험 완전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험업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뭐예요? 그냥 보험은 그냥 술영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때면 정말 왜 아직도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있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040년 이상까지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도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물론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혀 상관없던 분야에서 금융이라는 카테고리를 전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의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형의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비전 있고 금융과 이런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그냥 계속 첫 달, 둘째 달부터 계속 뭐 그냥 지인들한테 전화만 돌리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자 멘탈이 깨져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보험회사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한데. 물론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생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입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만 특별 관리를 해준다? 너한테만 돈을 더 준다? 너한테만 교육을 이렇게 더 해준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적 요소거든요. 결국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보험은요 여러분 어떤 영업보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순간부터 내가 내 멘탈을 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뭘 자꾸 기대하면요 나만 손해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차라리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